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방송 경매연소 조코치입니다. 2024년 부동산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2.5%에서 5.5%까지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분위기가 확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인 작용이 크기 때문에 정말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간다면 많은 분들의 위축되었던 심리가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여지죠. 그때 가서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부동산 재테크 그리고 부동산 경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세요. 계속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회가 왔을 때 미리미리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그때 가서 금리가 떨어진 이후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러 들어올 때 그때서 또 투자한다면 그때 또한 또 영끌이에요. 또 영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한번 봤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가 정말 안 돼 하다가 끝까지 가서 그때 가서 투자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영끌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셔서 절대 이 부동산 시장 떠나지 마시고 계속 공부하시고 분석하세요. 지금부터 한다면 나중에 기회를 무조건 잡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는 이 시간부터라도 바로 공부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물건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 볼 경매 물건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336-, 소재지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경인 에버빌 502호 물건이고요. 감정가 2억 4,900만원. 4차 진행 중인 금액이네요. 2억 2,700만원대 진행 중입니다. 대지권은 2.21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6.74평입니다. 전용 면적이 6.74평이면 대략적으로 원룸 내지는 1.5룸일 것 같습니다. 네, 원룸인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물건 502호고요. 다른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물건이 매각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네요. 9층 중에 5층으로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입니다. 사용 승인일 1972년인데 이거 아닙니다. 잘못 나온 겁니다. 경매 정보지가 이렇게 실수하니까 무조건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꼭 확인해 보시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주위 환경 한번 보겠습니다. 불광동 소재하고 있고요. 불광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공공시설 및 업무시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총 세대수는 26세대고요. 방개수 1개, 욕실수 1개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사용 승인일은 2021년 11월 15일입니다. 임차인 현황은 조사된 임차인 내역 없습니다. 이렇게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 당연히 없겠고요. 등기부 현황은 근저당 주식회사 FNJ 자산관리대부가 관리자고요. 말소기준관리입니다. 그리고 압류 전부 소멸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임의경비로 나왔네요. 구로신용협동조합의 대출 이자가 갚아지지 않아서 이렇게 물건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이 모두 소멸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이 투자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이 뭐가 좋다고 보여주냐라고 하실 텐데요. 그럼 포인트를 몇 개 잡아 드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2년 정도 지나서 그런지 신축 건물입니다. 그리고 1층에는 헤어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수헤어라고 있네요. 그리고 여러 개의 호실이 나왔네요. 큰 지도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부 구조는 층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부 구조가 4층은 4개 호실이 있는데 또 6층은 또 6개 호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별반 다를 바 없지만 9층 같은 경우 좀 다릅니다. 9층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위에 다락이 있는 복층 호실입니다. 901호, 902호는 복층 호실이에요.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6호선과 3호선이 있는 불광역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불광역 8번 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장 가실 땐 불광역 8번 출구에 내려서 꺾어지면 바로네요.
한 2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인평지사, 그리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리고 협력센터, 그리고 지원센터, 뭐 혁신센터, 이렇게 일자리가 여기 모여 있네요. 한 정거장만 더 가면 연신내역이죠. 연신내역은 GTX A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신내역 부근으로는 재개발이 예정 중입니다. 불광역에서 연신내역까지 한 정거장 가면 GTX A 노선은 용산, 강남, 용인, 동탄까지도 다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집이 서울이시더라도 GTX A 노선으로 일자리 많은 곳으로 우리가 출퇴근이 가능한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연신내역 아니에요. 우린 불광역이에요. 불광역. 그렇다면 로드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8번 출구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8번 출구에서 이렇게 나오면 오래된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이런 상업용 건물들이 모여있고, 이 옆으로는 하나생명부터 해서 국민연금공단까지 쭉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나오는 오피스텔입니다. 부지가 크진 않아서 기계식 주차로 건물을 지은 것 같고요. 금색이 살짝 촌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연식이 짧기 때문에 건물 컨디션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입지가 굉장히 좋네요. 진짜 말 그대로 역세권이고 바로 또 연신내역까지 한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위치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거리로 나오면 네, 여기에 CGV, NC백화점, 병원 다 있기 때문에 여기 나이트클럽도 있긴 하네요. 예, 이렇게 있다는 건 일자리가 많고 여기에 유동인구가 있다는 거죠. 병원도 올리브영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이런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6평대고요. 그리고 6평대는 실거래가가 없기 때문에 7평대 조금 더 큰 물건이 2억 6,900만원에서 2억 7,200만원에 2021년, 2022년에 거래가 됐어요. 2021년에 3억 5천에 거래됐다는 거는 이건 분양가라는 뜻 같습니다. 분양가가 이렇게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3분의 1 가격이에요. 2022년에도 이렇게 거래가 됐다는 건 이때 부동산 시장이 꺾이기 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각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1억 중반대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입지가 좋고 신축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오피스텔은 높은 금액으로 매매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입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1억 3,600만원의 5층 물건은요 4.1평이에요. 4.1평. 우리가 지금 나온 경매 물건보다 2평이 작은 물건인데도 지금 전세가가 1억 3,600만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1억 3,600만원인데 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1억 3,600만원인데 보증금액이 가능하다면 전세를 반전세식으로 보증금을 1억대 초반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원금을 회수한 이후에 월세를 받아도 충분한 물건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전세가 1억 3,600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보다 2평이 큰 평수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경매 물건은 2.5평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전세가 더 높겠죠. 그 이유가 지금 이 물건보다 이게 공시가가 더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건 LH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면서 그 조건에 맞는 보증금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월세 소득, 그러니까 반전세로 받을 수도 있어요. 반전세로 진행을 하더라도 보증보험이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물건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금이 회수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월세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물건이에요. 여러가지 부동산, 주거용, 상업용 투자를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물건은 원금 회수도 가능하면서 월세까지도 가능한 물건입니다. 임장 꼭 다녀와 보세요. 다른 물건들 지금 매각됐는데요. 이 물건들 얼마에 낙찰됐는지도 제가 봐드릴게요. 일단 시세 파악 가셔서 직접 해보시고요. 얼마에 매매도 가능할 것인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월세, 전세 다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장 갔을 때. 그리고 지금 4층, 5층이 모두 1억 2,700만원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6.606평 조금 작은 게 지금 1억 2,909만원에 됐습니다.
1억 2,909만원에 낙찰이 됐고요. 그쵸? 그리고 단독으로 다 가져가네요. 관심들이 없죠. 오피스텔에. 이거는 6.73평 똑같은 물건인데 6층인데 1억 7,800에 갖고 왔어요. 언제? 11월 달에.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5천만원 비싸게 갖고 왔습니다. 저렴하게 낙찰 받으세요. 훨씬 저렴하게 단독 낙찰 받아갈 수도 있겠네요. 10월 달에는 2억대까지도 갖고 갔네요. 7층을. 층수가 조금 2층 높다고 해서 이렇게 비싸게 갖고 갈 필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때 욕심이 나서 2억에 낙찰 받아간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뭐 매수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투자 물건으로 입찰하신 것 같네요. 낙찰 받아 가신 것 같은데 요렇게 지금 시세보다 다른 물건들보다 싸게 낙찰 받으세요. 그리고 진행하시면은 임대소득 받으면서 단기 투자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피스텔 투자의 포인트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물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시세보다 저렴하다. 그리고 신축이다. 그러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경매로 낙찰 받아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한다면 수익이 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은 임대가 잘 맞춰지고 시간이 지나면 매도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시세보다 저렴하니까. 오피스텔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분양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고가 분양. 고가 분양을 받지 말라는 거지 저렴하게 산다면 어떠한 부동산이든 좋습니다. 우리가 토지도 아무리 매도가 안 된다고 해도 토지도 시세 주위 평당가보다 저렴하게 받으면 매도돼요. 그러게 이 물건도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받아서 조금 저렴하게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됩니다. 일자리 수요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리고 연신내역까지 한정거장인데 연신내역이 GTX A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까지도 가기가 좋다. 그래서 이 물건을 제가 분석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물건을 투자하실 때 포인트가 있어요. 대부분 이 오피스텔 투자를 못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오피스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가 주택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택수. 오피스텔 투자를 하게 되면 무주택이신 분들, 1주택이신 분들은 이거 투자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주택이신 분들은 무주택 명의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자를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상업용 같은 경우는 법인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법인 투자하시면 주택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매도했을 때도 법인세만 내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얻더라도 세금이 양도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법인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개인이 투자하신다고 하면 임대소득을 갖고 가다가 그리고 저렴하게 빨리 팔 생각으로 저렴하게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라면 크게 종부세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이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2주택이 된다면 또 종부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투자하지 마시고요. 고가의 1주택이 있다면 내가 이 투자를 할 때 이 오피스텔 낙찰을 받고 임대 사업자를 내셔서 임대 수익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법인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투자하실 때 보면 우리는 명의에 대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명의를 모르시고 세금에 대해서 모르시고 세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투자를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했을 때 세금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매수 매도의 과정도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금 관련된 것도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세무사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절세 내지는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무작정 하는 것보다 알고서 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다른 상품처럼 그냥 사고팔고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팔았을 때 그 양도세라는 게 굉장히 금액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꼭 생각을 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에 대한 포인트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오피스텔을 보여드린 이유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고 그리고 지역 분석을 해본 결과 그리고 지역이 괜찮다. 그리고 신축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괜찮다라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입찰하실 때 명의 꼭 중요하게 생각하신 다음에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 명의로 무작정 투자하시면 주택수 배제 안 됐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많은 건설사가 지금 오피스텔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더 못 지어요.
이렇게 지금 1인 가구, 1인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더 지어서 빨리 공급량을 늘리고 싶은데도 못 짓는 이유가 건축비 그리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분양이 안 되면 건설사가 부도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피스텔을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앞으로 지어진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비싸겠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다면 괜찮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번 임장을 가서 디테일하게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물건은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원금 회수가 다 되고 월세 소득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오피스텔 시장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임장 다녀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피스텔은 되게 투자 포인트가 되게 많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궁금증들이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셔서 지금 피눈물 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오피스텔 투자 굉장히 헷갈립니다. 정말 헷갈리기 때문에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2024년 1월 23일 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임장 다녀와 보시고 한번 지역 분석해 보신다면 앞으로 투자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댓글로 의견들 달아주신다면 그것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하락을 하거나 심리적인 부분이 위축된 심리가 좀 풀린다면 부동산 시장도 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아예 개념이 없고 그리고 부동산 경매라는 걸 배우고 싶고 알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누구나 기회라고 생각할 때가 기회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요즘 더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사업소득은 자산소득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업소득을 많이 번 만큼 그만큼 세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투트랙으로 사업소득 아니면 직장 근로소득 그리고 자산소득을 같이 갖고 가셔야 나중에 내 집 마련이라도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미래에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집중해서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갖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도움이 되셨을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방송 경매연소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